싸웠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당시에 함께 싸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왜냐? 저는 송영길 대표님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그게 부당했기 때문에 저는 함께 싸웠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매불쇼가 진보 진영 내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 매불쇼는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변희재, 이봉규도 불렀던 채널이에요.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전 세상에 존재하는 이야기를 좀 듣자는 취지 항상 저의 원칙입니다. 네. 근데 유시민 작가를 불렀다는 이유로 반명딱지를 붙여버립니다. 예. 저는 유시민 작가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자유롭게 각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반명딱지 붙이고 이 사람 제거하고 이 사람 제거하고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당의 어른으로서 진영의 어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건 뭐 양측이 다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고 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뭐 댓글 보면 막 그냥 무조건 송영길 나오면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정청래 나오면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김미성 나오면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양 진영들이 다 비슷한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인데 진영 같아요. 모르겠어요. 슬픈 거예요. 진영이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큰 틀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진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아 근데 후보님 요새 너무 그 선택하는 단어가 너무 무서워요. 시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시작은 매불쇼와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지금 당대표로 출마하신 분들이 5명인데 예. 5명 가운데 매불쇼와 히스토리가 있는 유일한 후보예요. 사실은. 네, 송영길 후보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영길 후보 예. 매불쇼와 유일한 히스토리가 있는. 네. 진짜 그래요? 네. 진짜 그렇잖아요. 네. 너무 고마워요 우리 체육 매불쇼. 그래도 어려울 때.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그러니까요. 뵙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처음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얘기는 좀 안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왜냐면 워낙 민감한 시기라 안 하는 게 좋은데 당 대표 출마자 가운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동안에 함께 해왔던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정치 검찰로부터 탄압받고 핍박받고 완전히 그냥 내일이 없을 정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예, 네. 그러다 그 역경을 딛고 예. 국회의원이 됐고 이제는 또 당대표가 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예. 그 소회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제가 다시 국회의원 되고 이렇게 당대표 출마할 상황이 올지라고 사실 상상할 수 없었죠, 그때 당시에는. 제 인생의 뭐 막바지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싸웠는데 정말 우리 최욱 씨가 이렇게 설명을 잘해줘가지고 많은 분들이 최욱 설명을 듣고 송영길 작가를 정확히 알게 됐다. 나야.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외로울 때 매불쇼가 이렇게 너무 지금 잊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뭐 송영길 대표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네. 아니, 전혀 근데 최욱 씨도 없었고. 제일 막 비판했잖아요. 사실 예. 빨리 프랑스에 돌아오라 그랬는데 송영길 프랑스에 있지만 정말 믿어주신 거 감사하고 정말 판사님도 최욱 씨가 말한 그런 논리를 정확히 이해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유, 아무튼 너무 그동안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 승리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그 국회의원 당선된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시 선택을 받아서 국회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당대표 출마까지 하게 됐어요. 예. 당대표 출마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감옥에 있어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겪으면서 막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적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사실 제가 뭐 의원 때는. 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지내놓고 우리가 정권을 뺏기고 나니까 정권 재창출 못하면 다 이게 그거는 물거품이 되는 거구나. 다시 다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돌아오면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부족한 점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라도 발목을 잡든지 뭘 해서 설득을 하고 의견을 수기를 해서 뭔가 아무튼 결과를 만들어내서 당연합니다. 성과를 만들고 이게 정권 재창출로 연결되지 않고 우리들끼리 막 티격태격해서 특히 당청 관계가 분열되면 안 되겠다라는 좀 위기 의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저도 부족하지만 저는 이제 지금 5명 후보 중에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장 경험을 해봤고 그렇습니다. 인천시장. 그리고 또 부도 위기에 인천을 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고 또 대통령과의 또 신뢰가 있잖아요. 네. 사실 이번에도 처음에는 계양구에 공천 안 줘서 상당히 저는 당혹스러웠어요. 어디로 나 밭다리 싸고 어디로 또 가라는 거지. 아, 예. 근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또 뜻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연수구로 이제 네. 나 당의 결정에 승복해서 가서 당선돼 돌아왔는데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대통령과 관계에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호남 그 3메가 프로젝트의 추진 문제라든지 특히 부동산 문제. 부동산 잘못 손대면 또 민심이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이제 ETF 가지고 지금 네. 많이 난리잖아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너무 의존하는 구조는 불안한 구조거든요. 그리고 이거 부동산은 투기라 그러면서 여기도 사실상 투기와 비슷하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ETF 레버리지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부동산 경기도 풀어주지 않으면 이 서민 경제가 쉽지가 않다. 그다음에 부동산 공급이 올해 서울이 2만 6천 호밖에 안 되는데 봉통 한 4만 5천 호 정도 공급이 돼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 때 정말 최악 공급 절벽 상태입니다. 네. 올해가. 네. 그럼 내년에 좀 심각한 이 집값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공급을 좀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제가 보관이 있고 그러니까 좀 이런 거를 좀 네. 달라부터 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정치 전문가, 행정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청년 전문가. 예. 그래서 내가 정말 잘할 자신이 있어서 당대표 출마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당원과 시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네. 이야기를 지금부터 가감 없이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네. 아예 만들어 가지고 제가 무슨 골탕 먹이려고 하는 질문은 아니니까. 네. 네. 제 질문에 대해서 저는 요거를 해명의 장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후보가 나올 때 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네, 할 네, 거니까요. 네. 정치 검찰의 최대 피해자였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결론이 나버린 사안입니다. 예, 사법부에 의해서도 결론이 난 사안이고 예.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여 오셨던 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또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당원분들도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일관되게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이다. 보안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보안 수사권이 없었을 때 느끼는 장윤기 사건 같은 데 대한 걱정을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약에 경찰이 가져온 수사를 보고 검찰이 보안 수사의 필요성을 느끼면 보안 수사를 요구하되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한 달 더 짧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이내 이 부분 보안 수사에서 보고하세요. 네. 그게 안 되면은 이첩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수사기관으로 교체를 해버리든지 네네. 아니면 징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건 강력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사실을 고발자, 고소인뿐만 아니라 고발인한테까지 통지해서 이의 신청할 기회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다 통제될 문제이고 특히 저는 보안 수사권을 일부 남겨놓으면 이 검찰에 6천여 명의 수사 계장들이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 중수청으로 다 옮겨야 돼요, 사실. 근데 안 가겠죠. 그래서 이걸 핑계 조그마한 보안 수사권을 핑계로 안 그 그러겠죠. 수사 조직이 유지된다는 것은 좀 옳지 않다. 네. 큰 의미에 있어서의 중수청과 공소청을 분리한 만큼 중수청으로 이 조직을 다 유도해서 옮겨서 중수청 수사 역량 강화를 통해 지금 현재 경찰의 부족한 수사 역량을 보완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후보님 지금 당-대표 후보분들 중에 예. 그냥 편의상 빅3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실은 2강 1중인데 빅3. 이 빅3 분들이 이제 컷오프가 결정나면 아마 이제 세 분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세 분이 같이 이거 전당대회 전에 이 의견이 다 같으니까 대외적 메시지가 제가 볼 때 같거든요. 그럼 전당대회 전에 요거를 마무리를 좀 짓자.
라고 좀 발표하면 어떨까요? 처리될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왜냐하면은 빅3 분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 그 전에 처리가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아니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김민석 후보께서도 총리 시절에 다 정부의 공시가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 됐잖아요. 네.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없는데 단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그 보안수사권 요구권. 네. 근데 이번에도 사실 이 청주의 그 국민의힘 모 국회의원이 뭐 여중생 네, 뭐 네, 있었죠. 네, 네. 이것을 그 담당 그 지역위원장이 검사 출신 아니었어요. 네. 국민의힘. 네. 통신영장 조회를 다 검찰이 차단시켜 버렸어요. 이게 검찰도 심각하잖아요. 심각합니다. 그게.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장윤기 사건 하나 가지고 좀 고민하는데 제가 봤을 때 혈기왕성한 그 젊은이가 그 여자 고교 소녀를 저렇게 살인했다 그러면 동기를 당연히 보게 돼 있잖아요. 이게 강도인지 강간인지 아니면 약물 중독인지 이런 것은 바로 걸러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걸러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장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권을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걸 고민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 검사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공수처 검사를 통해 바로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 법을 반드시 제가 관철시키려고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이번에 법안 다음 주에 제출할 법안이 뭐냐면 검사가 불기소했을 때 우리가 법원에다가 부심판 결정, 재판 기소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재정신청이라고 그러는데 결정이 되면 공소유지를 현재 검사가 담당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가 지때 그다음 자기가 해가지고 무죄 구형했다고 징계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변호사가 지정 변호사가 하도록 바꾸려고 그럽니다. 네. 제가 개정안을 지금 거의 완성돼서요. 제출하려고 그러는데 권인숙 그 부천서 송고문 사건 때 문기동이라는 부천서 경찰서를 그 선고문했던 그 경찰을 그때에 전두환 때인가요? 그 검찰이 얘를 기소유예 처분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가 피해자가 재정신청을 해가지고 재판 기소해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소유지 담당을 조영왕 변호사가 했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게 법이 계약이 돼가지고 검사가 되는 걸로 돼 있어서 제가 이번에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정말 그 진심이신 분입니다. 예. 이제 조금 난이도를 조금 올려가겠습니다. 정치 검찰에게 탄압받았던 분입니다. 당시 민주당도 정치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었습니다. 한창 탄압받을 때. 근데 제 기억에 당시 당대표였던 정청래 대표는 솔직히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당시에 함께 싸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왜냐? 저는 송영길 대표님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그게 부당했기 때문에 저는 함께 싸웠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매불쇼가 진보 진영 내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매불쇼는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변희재 이봉규도 불렀던 채널이에요.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전 세상에 존재하는 이야기를 좀 듣자는 취지 항상 저의 원칙입니다. 네. 근데 유시민 작가를 불렀다는 이유로 반명딱지를 붙여버립니다. 네. 저는 유시민 작가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자유롭게 각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반명딱지 붙이고 이 사람 제거하고 이 사람 제거하고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당의 어른으로서 진영의 어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건 뭐 양측이다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고 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뭐 댓글 보면 그냥 무조건 송영길 나오면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정청래 나오면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김민석 나오면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양 진영들이 다 비슷한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인데 진영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게 슬픈 거예요. 진영이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큰 틀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진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후보님 요새 너무 그 선택하는 단어가 너무 무서워요. 시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 잘하기 아니, 경쟁을 근데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네. 우리 최욱 씨 같이 이렇게 풀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너무 억울함이 쌓였던 것 같아.
그날 바로 투명인간 취급받은 거잖아, 감옥에 있을 때.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그게 또 와서 이번에 대표 자격도 논란이 되고 그러니까 너무 제가 좀 좌절감이라 그럴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런 갈등 잘 순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네. 근데 유시민 작가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토론 한번 시켜줘 보세요. 네. 같이 불러다가.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우리 후보님이 당대표가 되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좀 우려가 크거든요. 걱정도 되고. 이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후보님의 지금 발언과 단어가 너무 세니까 오히려 지금 이 갈등을 좀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 보여서 당대표가 되면 이걸 어떻게 수습하실까? 그게 좀 제가 걱정되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수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거 때는 무지하게 싸워요. 아니, 싸우는 거 당연하죠. 경쟁하는 거 당연하죠. 비판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굉장히 좀 난이도가 좀 센 질문인데요. 청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지금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희망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 1987년생 박지원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이죠. 그런데 이건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 청년 정치인 박지원 의원에게 우리 후보님께서 너 정치 생명 못 끊겠냐? 라는 발언을 하셨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지금 보도도 되고 있고. 저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는 굉장히 많이 실망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본인이 말하지 않는 걸 저희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수많은 그 논쟁 과정에서 그날 밤에 3대3으로 표결을 하자 그랬답니다. 그날 밤. 그러니까 제 후보 자격이 논란이 됐어요. 그 송영길 후보에 대한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3대3 표결했으면 이제 박탈됐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병도 대표께서 이러면 송영길의 정치 생명이 박탈되는 건데 신중히 생각합시다. 표결을 물렸어요. 그 다음날 그래서 표결을 했는데 정청래 당대표께서 전 대표께서 페북에다가 같이 갑시다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정복 최고위원이 정청래 대표하고 소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표결을 해가지고 3대2로 겨우 통과가 된 겁니다. 그 과정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어요. 저희 정치 생명의 문제가 걸린 문제잖아요. 저도 역시. 그리고 저는 후배 정치인 박지원에 대한 애정 때문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피선거권의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 당원 가입은 이제 1년 그리고 당비는 6개월 이상 낸 자에 한해서 피선거권이 있는데 우리 좀 제가 직접 설명드릴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무죄 판결을 2월 13일 날 받아가지고 올해 2월 20일 날 복당이 됐을 때 정청래 당대표께서 모든 페널티를 없애고 복당을 시킨다. 그래서 제가 복당이 됐잖아요. 그리고 저를 전략 공천을 했잖아요. 연수갑으로. 그래서 나는 이 문제가 다 정리된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었던 거죠. 아니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됐는데 또 이걸 이중으로 또 따진다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아무 문제 없이 다 해서 서류를 접수했고 접수를 받았어요. 근데 그날 밤에 6개월 당비 이 규정에 안 된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포괄적으로 그때 정리된 거 아닌가라고 봤는데 별도 규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당헌 당규에 당무회의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예외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게 없는 게 아니라 그 조항으로 통과된 사람이 이번 지방선거에 수없이 있습니다. 언론에 안 알려져서 그렇지. 내가 사례를 다시 뽑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송영길이한테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특혜입니까? 우리 최욱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억울하게 구속돼서 혼자 무죄를 받고 왔는데 그게 달리 정할 사유가 안 된다는 것인가? 전 너무 울분이 끌어올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검찰을 요구하고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해서 특검까지 하겠다는 분들이 그 검찰 수사로 내가 기소돼서 329일 감옥에 갔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나왔는데 박수는 안 쳐줄 망정 그걸 이유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저는 이 민주당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했던 거죠. 네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서민들이 그렇잖아요. 뭘 잘 절차를 몰라가지고 구청이라든지 어디 법원이나 검찰에 가서 물어봤더니 어저께까지 왔었는데 기간이 도과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행정이 됩니까? 아니 자기들이 알아봤어야지. 제가 출마한다고 말한 지 언제입니까? 그러면 중앙당에서 이 규정이 문제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야지. 왜 나보다 몰랐냐 그러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았냐고. 당대표니까 왜 몰랐냐고 문정복 최고가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알았습니까? 정청래 대표도 몰랐잖아요. 알고도 방치했을 리가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는 절차를 가지고 무슨 관료적으로 저를 배제하려고 했을 때 느꼈던 좌절감이 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것에 대해서는 뭐 각자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좀 우리 후보님 네. 그 박지원 의원에게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 박지원 의원에게 했던 그 발언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배경은 이제 저희가 지금 들었고 좀 발언은 좀 너무 과격한 것 아닌가. 제가요. 그렇게 했으면 제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검찰의 공소장에 도장을 찍어주는 민주당에 내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감정적인 거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아니 그 본인하고도 다 그 이후에 양해를 했고 그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고 감사합니다. 서로 수고했습니다라고 됐어요. 근데 그 3자가 말한 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언급하고 싶지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거워졌네. 분위기가. 너 뭐 하냐? 저는 갈 준비. 네. 아니 거기서 내가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그만합시다. 네. 그 후보님. 네. 지금 이제 전당대회는 이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잖아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우리 후보님한테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 나중을 위해서라도 이게 좀 회복 가능한 범위 안에서 경쟁하고 비판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 바람을 좀 전해봅니다. 모든 후보님들한테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거 하나 또 이거 다르면 이제 저도 굉장히 또 시끄러워질 것 같긴 한데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서 얼마 전에 그 인터뷰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그 공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30에게 호응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현상적으로 물론 뭐 제 생각입니다만 현상적으로 저는 뭐 타당한 주장이라고 좀 보거든요. 왜냐하면 실존하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공정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그 지난 보궐선거 때 그 농지법 위반 의혹 그리고 차명 대부업 운영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는 왜 같은 잣대로 문제 삼지 않았느냐라는 지적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선거 때문에 많은 이런 상호간의 그런 주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검증이 되냐고요. 재판을 받고 형사적으로 돼봐야 이게 많이 됐으니까 고소가 돼서 아마 경찰이 조사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남 후보도 그게 다 스크린돼서 만약에 그때 혐의가 있어서 무슨 기소가 된다든지 그런 건 없었죠 그 당시는.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돼 있으니까 그걸 보아야 되는 것이고 선거가 되면요 양측에서 엄청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주장만 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차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이 조국도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때. 수많은 사건에 무슨 사모펀드부터 시작해서 별건 수사로 막 했던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동명상련이다. 일단
뭔가 경찰이 주장하든지 정치에 주장한 것은 끝나고 나서 그건 검증할 문제이지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선거에서 싸울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보님 끝으로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뭐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저건 조국 혁신당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합당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라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지금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2030 확보를 위한 총력적인 당의 노력을 기할 생각이고 조국 혁신당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조국 그 대표 개인의 어떤 팬클럽 당에서 실제로 진보 개혁당으로 저는 변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이 들고 김준영 원내대표와 이제 신장식 당대표가 되시면 거기에 저는 교섭단체 대표 요건을 10명으로 좀 낮추자 이런 생각입니다. 10명으로 낮추면 교섭단체가 돼서 진보 아젠다를 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다음 총선 전에 선거 연대를 할지 합당을 할지는 그때 판단해 보자는 것이고 네. 또 제가 이 10인석으로 제안한 이유는 현재 한동훈과 장동혁 관계도 빙탄불상용입니다. 저는 장동혁 같이 헌법을 부정하고 윤어게인을 하는 세력이 보수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맞습니다. 최소한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 한동훈이나 지금 뭐 이준석 마찬가지로 다 이분들은 그래도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들이잖아요. 그럼 네. 그 사람들이 장동혁 체제 안에서 입당이 불가능할 거예요.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뭐 한동훈에 대한 비판은 많지만 어찌됐건 이 세력들이 분화돼서 최소한 윤어게인을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합리적 보수 세력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후보님과는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 그 함께 오신 분들이 몇 개 제가 하나 해명할 것 해명이 되겠어요? 예. 아니 사실 과거 가지고 파묘한다 그러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적통 경쟁 저는 그런 그 중에 하나 이제 송영길 한번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철저히 수사하자 그랬지 않았냐 이 말에 대한 것을 몇 번 지적을 받습니다. 그 맞습니다. 그런 말하는 건 사실인데 그때가 2009년도 대통령 돌아가시 직전에 제가 우리 인천 부평에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홍영표 후보를 제가 적극 추천해서 최고위원직을 걸고 제가 공천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차에 수많은 박연차 관련 노무현 보도가 나왔어요. 막 수사를 하길래 제가 도저히 이걸 안 되겠다 싶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냐면 죽은 권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라. 근데 왜 있는 살아있는 권력 천신일 이명박의 친구 왜 수사 안 하느냐. 이거를 세게 공격을 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뒷품이 잘려버리고 앞부분만 나오다 보니까 송영길이가 막 노무현 수사를 했다 계속 이게 지금도 나를 공격을 해요. 저를 비판하는 분들이. 그 말도 제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그때는 선거를 앞두고 내가 홍영표를 당선시키는 욕심에 하면서 천신이를 세게 공격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로 제가 23일 날 돌아가시니까 바로 봉화마을 달려갔는데 이렇게 비가 쏟아지더라고. 정말 나보다 야 이 새끼가 송영길 왜 왔어 이렇게 막 나를 공격을 많이 당연히 욕을 들어도 써다 그러면서 밤을 새웠어요. 여기서 밤새니까 많은 의원들은 돌아가시고 거의 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그랬더니 그때 몇 명 노사모 친구들이 옆에 다가와서 소주를 한 잔 따라주더라고요. 너 송영길 끝까지 지켜봤다. 네 안 도망가고 끝까지 앉아있는 거 보고 내가 마음을 열어서 술 한 잔 따라주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10월 달에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운찬 장관과 김기남 법무장관한테 이 노무현 대통령 억울함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를 하면서 지금까지 아무튼 다시는 제2의 노무현, 지몬미란 말을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의 소중한 이 정부의 유산을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5분 가운데 어떤 분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지금의 이런 갈등 잘 이렇게 봉합이 될까요? 노력해야지 어떡하겠어요. 네, 우리 그 후보님이 좀 잘 좀 해주시면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좀 많이 슬프거든요. 네. 지금 이 상황이.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 반드시 성공시키고 정권 재창출 시켜야 이게 돌아가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진짜 불안하거든요. 지금 너무나 지금 서로가 갈등하고 반목하고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와 불안한 거예요 저는. 아무튼 매불쇼가 균형 있게 공정하게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이게 저도 그런 말을 썼잖아요. 왜 특정인을 대권으로 만들려는 그러한 프레임 속에 꽤 갇혀서 방송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오해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매불쇼나 저기 어디. 특정인이 누구죠? 그럼 막 꼭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못 알아들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아니 조국 대표를 만들려고 그렇게 유시민부터 매부쇼가요? 아니 매불쇼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조국은 아예 나는 뭐 관심도 없습니다. 네, 진짜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고, 매불쇼든 그 뉴스 공장이든 간에 적어도 저쪽까지는 포함 않더라도 우리 그래도 민주당 진영에 전체 있는 사람한테는 공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누구한테 매불쇼는 매우 그렇다고 저는 평가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나는 네. 고마워한다고요. 그래서 네. 매불쇼 부르면 언제든지 다 제끼고 네. 오겠다고 제가. 근데 이거는 있어요. 뭐냐면 다 좋은데 그러니까 제 발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영상이 다 존재하니까 예. 조국이라는 정치인을 혐오하지 않는다고 비난받는 것은 이건 폭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거를 문제 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조국을 혐오하지 않고 조국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비판받는 건 이거 얼마나 큰 폭력입니까? 나는 무서워요, 심지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꼭 이게 좀- 지난번 이제 네. 평택 선거가 그러한 서로 우리 간에 서로 아픔을 더 키웠는데 아쉬움이 커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일관되게 정철현 대표께서 평택 공천 안 했을 걸 잘못했다 이런 말씀까지 했는데 저는 뭐 조국 대표님이 부산에 갔으면 좋았을 거고 솔직히 저는 22대 국회에서 유죄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22대 국회 다시 출마한다는 것도 논리상으로 좀 어긋난 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나는 조국 대표님이 좀 길게 보고 좀 쉬면서 자기 충전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뭐 지난 일이고 네, 네. 어찌됐건 잘 그 수습돼서 큰 흐름으로 하나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역시나 그 아주 댓글이 뜨겁네요. 네. 우리 장수산 열심히 노력하고 박수산이, 있습니다. 장수산이. 송영길 목소리 흉내 내고 있어요. 장수산이. 너는 박수산이 아니야, 장수산이. 박경진이.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자, 그러면 우리 감사합니다. 후보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송영길 후보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